최진실 딸 엄마 이혼 외할머니 때문. 자, 어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최진실 씨의 딸이 지금 외할머니에 대한 글을 올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2차로 또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제 최준희 양과 이제 최진실 씨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구나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면 폭행이나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실렸는데 계속된 폭언과 폭행까지도 있었고 네. 거기다가 뭐 옷걸이 같은 걸로 때려서 여기 부었던 손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최준희 양은 굉장히 좀 성격이 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예계 쪽에 대해서 동경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프로듀서 101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에도 1차 합격했어요. 네. 합격했는데 거기서 2차로 가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외할머니가 절대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최준희 양과 외할머니가 사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없이 그냥 이 양쪽으로 달리는 그런 기차처럼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준희 양의 이 얘기, 그러니까 이 SNS에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계속 얘기 나누기 전에 드릴 말씀은 좀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은 지금 이 얘기들은 최준희 양이 SNS에 자신의 주장을 올린 글이고요. 외할머니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 최준희 양과 그리고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취재를 계속 해오신 더 팩트 연예부의 강희룡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일이 있고 나서도 아마 우리 강희룡 팀장님 최준희 양하고 직접 통화도 한 걸로 저희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심경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겁니까? 일단 준희 양은 어제 이 글 때문에 어제 굉장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모두들 이게 정말 진짜인가 본인이 올린. 이제 다행히 지금 할머니하고는 여전히 소식이 닿지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나온 얘기는 모두 최준희 양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SNS에 올렸던 글이죠. 네. 근데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사실 이 SNS에 올렸던 글이 두 차례 올렸는데 다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통화할 때는 왜 삭제가 됐는지 굉장히 불만스럽게, 왜냐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글을 올렸는데 내 얘기를 할머니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일단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좀 많고요. 말하자면 지금 이 글을 최준희 양은 자기가 삭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예. 네. 삭제한 게 아니고 누군가 강제로 삭제했다. 그래서 한간에는 할머니의 부탁으로 오빠 환희군이 혹시 지웠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된 바 아니고요. 네. 어쨌든 본인이 올린 거 맞고 강제로 삭제당한 거 맞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이제 최준희 양이 어제 한 얘기를 보면은 이모 할머니가 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이모 할머니와 나를 떼어놓았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만 섞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엄마 고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준희 양이 나이가 굉장히 그때 어렸을 때요. 6살쯤 무렵인데 오빠하고 2살 터울이죠. 네. 그때부터 오빠 환희 군은 외할머니, 친히 외할머니하고 살았지만 준희 양은 이모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도 잘 아는데요. 고 최진실 씨가 생전에 연기할 때도 많은 매니지먼트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고 최진실 씨가 사망한 이후에 어린 자녀 중에 준희 양을 직접 키웠기 때문에 네. 준희 양이 굉장히 이모 할머니한테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할머니에 대한 불신은 아마도 학교 문제라든가 초등학교부터 그다음에 중학교 이런 진로 문제, 아까 백 변호사께서 얘기했듯이 방송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이견이 많다 보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최준희 양이 할머니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 할머니와 살겠다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준희 양은 지금 15살입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나이에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준희 양이 과거에 고 최순실 씨를 대신해서 상을 받는 장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때 영상을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대신해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지금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키워주신 할머니 너무 고맙고요. 엄마가 하늘으로 가시는데 연락이 끊기지 않고 항상 찾아주신 영자 이모, 진경이 이모 너무 고맙고요. 하늘에서 엄마랑 삼촌이랑 아빠가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최진실 씨의 이름을 최순실이라고 잘못 발음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강 팀장님, 네. 어찌됐건 지금 이 최준희 양이 이 외할머니와 계속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는 네. 지금 이제 최준희 양도 어제 저랑 통화를 했는데 네. 오늘은 또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루 종일 통화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용인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까지 친외할머니하고 원래 최진실 씨 살아생전에 같이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원동에 제2빌라 아파트 거기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았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할머니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 이모 할머니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 본인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사춘기를 지금 넘어서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그 본인이 올렸던 그 글에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보면 정말 의혹을 삼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준희 양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뭐 사법당국에서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최준희 양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좀 한번 여기 따와봤습니다. 이 중에 이 그림을 저희가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준희 양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1968년 결국은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엄마 최진실 씨가 1968년생이죠. 그래서 아마 엄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클 나이겠죠. 자,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중학생 미성년자가 올린 글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직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뭐 경찰이라는 게 한계가 사생활 불가침이나 네. 이게 민사관계 불가침의 원칙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어요. 따라서 이게 함부로 사생활에 경찰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요즘 또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대부분 이게 그 아동폭력의 80% 이상이 가정폭력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가 그 글을 쭉 보면 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또 실제 그 신고도 됐고 또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조사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정의 처벌이 허용된다더라도 법으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이 교육 목적으로 정당하고 그다음에 수달이 상해나 막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또 최후 수단으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교육 목적으로 보충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게 요건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는 일단 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후견인 변경 제도가 있는데 네. 옛날에 이게 외할머니가 지금 후견이잖아요. 근데 후견인을 지금 이게 그 아동의 복리를 위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이 옛날에는 뭐 삼촌이나 혈족만 이게 후견인 됐는데 지금은 네. 이모 할머니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아무 친족 관계가 없잖아요. 친족 관계 법적으로는. 그러기에 원한다면 후견인이 법원에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어차피 이게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후견인 변경 부분 이런 것도 이게 법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게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고 이런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 과정에서 법은 최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최준희 양도 그렇고 지금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딸 연기 활동하다가 자살했죠. 네. 본인의 아들도 자살을 했습니다. 거기다 물론 이혼을 했지만 사위도 자살한 상황이에요. 최준희 양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를 제일 사랑해줬던 외삼촌까지 자살을 했어요.
그걸 다 겪은 2명입니다. 그 2사람의 과정에서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진희 양은 좀 외향적이고 환희군은 조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최준희 양이 연기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이런 연애 활동을 하는 건 본인의 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생기는 트러블을 어떻게 중간에 있는 여러 명들, 또 지금 뭐 이영자 씨나 무슨 홍진경 씨나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최후적으로 조사하는 그 법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맨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양자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최진실 씨와 친분이 상당히 깊은 이영자 씨나 홍진경 씨에게 또 이 최준희 양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뭐 그 장면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리 수상을 할 때, 엄마의 상을 대리 수상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홍진경 씨나 이영자 씨가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모라고 표현하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준희 양에게 관심을 표하고 또 도와주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친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도 결국은 준희 양이 좀 더 친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백성민 변호사 말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집안에서 어쨌든 15살 아이가 어쨌든 모든 과정에서 의뢰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 아이가 연기자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아이가 견딜 수 없는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SNS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집안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둘만의 관계를 해결해라, 이거는요 혹시나 모를, 그건 뭐 저는 그냥 혹시나 모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15살 아이가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밖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네. 지금 준희 양의 말만 있으니까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불거졌으니 상담사든 누구든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학대나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